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주제로 저희가 독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독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닉네임과 함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닉네임 망고입니다. 지금 현재 독서 토론의 MC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온이고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반려동물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저는 설압이라고 했고요. 예, 어제 그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 작가님 시집 이름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인데 거기서 따와봤습니다. 닉네임 온기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온기라는 이름을 정했고,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다들 마음속에 온기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닉네임 마리모입니다. 저는 앞에 분들처럼 멋있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끼처럼 좀 은은하게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서 마리모로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첫인상이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굉장히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브람스라는 음악가의 음악도 그렇고 그냥 좋아하세요라는 부름이 되게 서정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입체적이고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흥미롭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적어왔는데, 시몽이 말한 대사인데,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그 대신 구독형을 선고합니다. 이 문장이 인상이 깊었는데,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재밌어서 놀랐던 게 기억납니다. 제목에 좀 브람스가 들어가서 고전 음악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음악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좀 지루하게 읽히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로 한 소설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약간의 후기를 찾아보고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재밌는 문학 작품이겠지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폴을 중심으로 이제 로제 시몬과의 어떤 관계나 심리 묘사가 오히려 너무 세밀해서 그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세밀했지만 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서 조금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읽었을 때 굉장히 짧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은 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또한 이 소설의 제목으로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좋아하냐고 묻는 선호에 대한 질문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니까 그 질문 자체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좀 다가왔을 것 같고, 그리고 로제와의 관계 속에서 잊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한 상기를 해주는 질문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말줄임표로 끝나면서 폴이 시몬과의 관계를 약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나 내 자신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폴을 좀 떠올려주게 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구절을 두고 시몽은 물음표로 말을 끝내고, 그리고 폴은 말줄임표로 그 질문을 곱씹는데요. 저는 이렇게 브람스를 좋아하냐고 묻는 시몽의 쪽지를 보면서 폴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줄임표로 질문을 끝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질문 그 자체보다도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 환기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라는 포인트에서는 사실 그 시몽이 물어본 질문에서 그 대상이 브람스인지 아닌지는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브람스보다는 이거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오랫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폴한테는 자체로 되게 신선한 질문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 치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어찌 보면 조금 가벼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폴한테는 표면적으로는 시몬과의 어떤 관계 정립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폴은 진짜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이 인물이 어떤 자아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지내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어서 더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은 놓칠 수 없지만 끝까지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로제. 권태와 답답함을 끌어안고도 관성적으로 머물러 있는 폴, 그리고 어른스러운 상대에 대한 환상으로 폴에게서 모성애와 삶의 흥미를 찾는 시몬. 셋 중에 과연 누구의 감정이 진정한 사랑에 더 가까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랑을 상대방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로 본다면 저는 아무래도 시몽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폴이 외로워하는 걸 알고 폴을 외롭지 않게 해주려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시몽이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꾸준하게 도대체 사랑이 뭔데 이분들이 이러고 사시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네.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굉장히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되게 복합적인 감정 묘사가 나오니까 얘네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정의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진짜 했는지 아닌지는 독자인 내가 정의할 수 없는 거겠구나. 셋 다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모호한 답변을 스스로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시몽이 가장 사랑을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몽은 책에서 폴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열렬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폴이 외로운 마음을 덜어낼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처럼 자기만의 행복을 넘어서서 폴의 행복까지 함께 생각을 해주는 게 정말 배려를 해주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시몽이 폴을 보면서 그녀와 그녀가 처할 곤경 사이를 자기가 막아서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그녀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만큼 그녀도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사랑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와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모습이 정말 책임감 있는 진짜 성숙한 연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세 인물의 사랑을 보면서 왜인지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이론에 따르면 열정, 친밀감, 헌신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 이제 완전한 사랑을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인물이 없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누구도 어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읽혀지는지가 좀 달라지는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결말에서 폴이 시몽이 아닌 로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폴에게는
그 시몬과의 새로운 관계보다 로제와 여태까지 기울였던 관계에 대한 노력이 훨씬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력을 포기하기에는 시몬과의 관계는 나이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거는 폴에겐 좀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폴의 마지막 선택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로제는 굉장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로제와의 관계는 폴에게는 보독이 되고 로제에게는 자유가 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결말에서도 보이듯 로제는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고 그녀는 다시 고독의 그 반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이 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다양한 이유들이 생각이 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로제와의 나이 차이가 그녀에게 있어서 안정감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큰 부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제와의 나이 차이보다 시몬과의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고 시몬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연상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당할 만큼의 용기가 나지 않았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폴이 시몬이 아닌 로제를 선택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폴과 시몬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했고 폴이 굉장히 어떤 안정적이고 관습적인 성격인 거에 비해 시몬은 조금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보니 그런 시몬이 더 철없어 보이고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 없겠다고 느껴질 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폴의 자존심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폴이 로제랑 6년 동안 오래 만나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아를 잃어버릴 정도로 노력을 해오면서 오래 지속해온 관계가 어긋났다, 실패했다라는 거를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아서 다시 로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이 시몬을 거절할 때 했던 늙었다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늙었다는 거는 물론 나이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람은 보통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변화를 멀리하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거에 대해서 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시몬처럼 분명 로제도 열렬하게 사랑을 해줬을 그 시점이 있었을 텐데 로제가 변해버린 것처럼 시몬도 분명 언젠간 변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폴에겐 분명히 있었고 그걸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 그런 관계에 안주하기로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쭉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질문은요. 폴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관계는 인생에서 물론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것도 이제 나를 먼저 챙길 수 있어야지 그 관계가 서로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폴은 지금 나보다 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시간들, 안정감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객전도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는 이게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떠나서 그냥 폴이 자기 스스로한테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어디서 권태를 느끼고 어디서 상실감을 느끼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책의 제목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 계속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를 좀 챙기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야지 폴이 진정한 안정감,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폴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좀 돌아봐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좀 안정된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는다기보다 자기 혼자 있을 줄 알고 혼자서도 재밌게 지내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로제와 관계를 맺든 시몬과 관계를 맺든 누구와 관계를 맺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폴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게 아니라 본인을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질문을 보면서 폴의 대사 중에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했는데 결국 애인을 바꾸게 되었네 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본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만족감을 얻고 삶을 꾸려나가려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더 집중을 해서 인생을 꾸려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다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네.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는데요. 저도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각각의 독립된 객체들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제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폴의 시간은 충분히 폴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로제와 함께 있을 때 폴은 늘 끌려다니는 입장이고 속박되어 있는 존재였지만 그녀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혼자 있는 순간들을 더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치유를 해나가면서 좀 더 본인만의 자유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폴은 39이라는 나이에도 너무 빠르게 나이가 들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직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덜어내고 본인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질문을 통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